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요 기온이 뚝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옷을 따뜻하게 입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에 꼭 끼는 옷 말고 좀 넉넉한 옷을 입는 거라고 하는데요. 옷감이랑 피부 사이에 공간이 많으면 공간 속에요 공기가 밖의 공기를 차단해주면서 체온 손실을 막아준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랑 사람 사이의 온기를 지키는 방법도 옷 입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빡빡한 거보다 여기저기 빈틈도 좀 있고 넉넉한 사람한테 정이 더 많이 가잖아요. 품 넓은 옷으로 체온을 지키고요. 또 품 넓은 마음으로 인정도 지키는 연말 연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제가 신청했습니다.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네, 12월 14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들으셨습니다. 12월 1일에요. 제가 이제 2015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2주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빠서요. 저도 올해 마무리 아직 시작도 못한 것 같은데요. 자, 못다 핀 꽃 한 송이 꼭 피우고 가겠습니다. 남은 2주 동안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40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네, 지금이야 우리나라 수영의 간판 스타라고 하면요. 당연히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꼽히죠. 그렇지만요. 70년대만 해도 이 선수를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렸습니다. 1970년 12월 14일 오늘입니다. 이 선수가 제6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요.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한 날인데요. 선수 생활 은퇴 뒤에도요. 대한해협 그리고 도보해협 이 두 해협을요. 횡단을 했었고요. 또 광복 60주년이었던 2005년에는요. 아들과 함께 그 울릉도부터 독도까지 93km를 18시간 만에 횡단했던 이 선수. 이분의 성함 뭔지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정답 3글자입니다. 바로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합니다.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사람 사는 얘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 다 모여있는 곳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밥집 맛깔스런 집밥과 같은 사람 사는 얘기 속에 구수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담긴
많이의 사랑 오늘따라 왠지 94.5가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인생 작전 타임. 오늘은요, 은퇴 설계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학연구소의 엄진성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이니까. 예. 연말, 그거 때문이 아니라 연말정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네. 얼마 전까지 연말정산하면 기분이 막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예,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부터 뭐 달라지는 게 많다고요? 네, 사실 달라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예. 필요한 부분들만 좀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금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맞아요. 주식 투자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게 제대로 된 재테크가 아닌가. 재테크. 네, 그렇죠. 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네. 세금의 중심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고 또 이제 자영업자분들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국세청에서는 최근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미리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는데요. 네. 매년 시스템이 이렇게 개선되다 보니까 저도 고객분들 거 같이 한번 확인해 봤더니 수치가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매년 10월에 이제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또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셔서 네.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를 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야,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폭탄 맞는 기분이 별로 없을 깜짝 것 놀라죠.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오늘이요. 12월 14일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31일까지 2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들 많이 사용하실 그렇죠. 거예요. 예, 급여에 내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까지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다면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현금과 체크카드를 더 활용을 하시면은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지난해보다 20%를 더 올린 네. 50%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하시면 하실수록 소득공제 금액은 더 커진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현금이랑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25%나 썼으면 그만 많이 써야 썼죠.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다 넘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출산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임신이 되지 않는, 임신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걸 네. 난임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 난임에 관한 그 비용이나 병원 비용을 다 본인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비싸다, 그렇죠. 하지만 난임 비용을 이제는 국가에서 비용을 해주고요. 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 전에 국세청 그 최시원 원천세 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서 지출하는 난임 시술비는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한도가 없는 와. 무제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을 쓰면 그만큼은 다 세금에서 제해 주신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전에는 의료비 부분에서 공제를 해줄 때 그렇죠. 난임 비용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예. 이제는 난임 관련된 비용 공제 한도를 무한도로 해놨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다 소득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네. 돈이 진짜 많이 드나 봐요. 700만 원도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네. 난임이나 이제 불임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50% 이상씩 또 예. 추가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다음은 총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좀 더 새 혜택이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무주택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청약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인데요. 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연간 납입금액 한도를 지난해 이제 120만 원에서 올해 240만 원까지 이렇게 2배로 올려줬습니다. 이 납입금액의 한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네. 세금을 그만큼 더 줄일 수가 그러네요. 있겠죠. 24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 네. 이 얘기시네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연금이라고 하면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에 사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퇴직연금이나 네. 연금저축 상품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는데요. 이 계좌를 만드시게 되면 내가 납입한 금액에서 총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IRP 계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 예. IRP 계좌에 3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금액까지 합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서 마지막에 네.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도 많이 네. 버셨으니까. 네네. 네.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게 좀 세테크가 될까요? 네. 세 가지 상품 정도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세금을 좀 너무 많이 냈다 그러면 한 번씩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납입한 금액은 그대로 연금저축계좌에 쌓여 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으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하시면 5,500만 원 이하 급여가 발생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만에 16.5%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테크가 되는 거죠. 와. 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소장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득공제 장기 적립식 펀드입니다. 말 그대로 펀드 상품인데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는데 어떤 건가요? 참고를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상품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적립식 펀드입니다. 적립식 펀드인데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자마자 수익이 났다고 바로 환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좀 돈을 묶어놔라 해서 나온 상품입니다. 네. 따라서 5년에서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실 수 있는 상품이고요. 네.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되기 때문에 네. 총 소득공제액은 240만 원 정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연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되시고요. 네네.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야, 다양한 정보 정말 감사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그렇죠. 뭐 또 한 네. 가지 더 마지막으로 좀 있으시다면서요. 말씀드리고 싶은 상품은요. 네.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노란우산 공제라는 네, 상품이 맞아요.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납입금액에서 총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금저축계좌나 소장펀드나 뭐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별개로 300만 원까지 추가로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나중에 폐업을 하시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했던 금액은 고스란히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네. 이 세 가지 상품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무조건 금융상품에
목표 없이 계획 없이 가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좋고 세금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금융상품에 계획 없이 납입을 하시게 되면 네. 내가 계획한 순간 돈이 필요한 순간에 꺼내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가정의 계획과 상황에 맞춰서 금융상품을 선택하시고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 세테크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성 소장과 함께 인생 작전타임 은퇴 설계편 준비하고 있는데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전화 벌써 와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지금,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 2년, 3년 조금 안 되었는데요. 네네, 입국하셨어요? 귀국하셨어요? 예, 50대 말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몸이 안 좋아 쉬다가, 네. 이제 한번, 직장 생활 같은 거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제가 가진 거는,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 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네. 그동안 이제 번역 같은 걸 좀 해줬어요. 외국에서 사시다 오셨으니까 영어를 잘하시는군요. 근데 그때 이제 신문을 이제 미국에서 계속 본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25년 가까이 있었는데. 예. 이제 한글의 그 내용은 다 이해하는데 약간 그 세련되는 거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해보니까요. 네. 그렇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하고 싶으셔서 전화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사실 해외에서 살다 돌아오셨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연금은 없단 말씀이시거든요. 네. 예, 네. 그죠? 예. 이렇게 해외에서 오래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네. 많는데 이분들이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네.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준비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 부동산 자산 하나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아주 조금의 현금 자산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따라서 연금을 납입하지 않았던 기간도 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적인 보험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좀 제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이제 통역도 하시고 번역도 가능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네. 영어를 바탕으로 소득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고요. 네, 통번역이나 학원에서 네. 가르친다거나 그런 네.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활동을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렇게 통번역이나 프리랜서식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잘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엄청나게 크고요. 또 이렇게 일거리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맞아요.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거의 2, 3개월을 그냥 쉬셔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쵸. 따라서 소득의 불규칙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비상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네. 비상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에서 6개월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순수하게 가지고 생활비.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소득의 불규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소득이 클 때 작을 때가 있는데 너무 클 때만 생각해서 생활비를 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소득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네. 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소비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 돈을 모으기가 어렵겠죠. 그럼요. 따라서 소득의 편차를 잘 생각해 보시고 미니멈으로 생활비를 딱 정해놓고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부터 사실 뭐 이시면 예, 쉰이 좀 넘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의 그 설계를 가능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50대 중후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72세까지 우리나라는 일을 한다. 네네. 72세에 은퇴를 한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15년에서 20년 정도 소득 활동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가장 먼저 이제 금융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단기적으로 돈을 빨리 모으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1년짜리나 3년짜리 이런 3년납 상품을 가입하셔서 빨리 소득 활동을 하시면서 단기간에 돈을 모으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네. 나중에 일부분은 10%나 20%는 10년이나 15년 뒤를 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금융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선생님? 예,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학원들이나 무료로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 같은 데에서 한번 그런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게 아니고 제가 20대 말에 떠났기 때문에. 네네. 표현법이 바뀐 게 많으니 있으니까요. 그게 맞습니다. 조금. 예. 그런, 그 교육은 아마 다시 받으시면 아마 훨씬 더 소득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하나의 되게 재테크의 노하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엄진성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 작전타임 은퇴 설계편, 은퇴 후 고민이 있으신 분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2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에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아대책에서 1만 명의 산타를 찾고 있거든요. 02544-9544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여러분이 산타가 되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은 분들 전화 바로 돌려주세요. 02544-9544.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요. 삶이 고달픈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따뜻한 밥 한 끼가 되고요. 또 마음이 담긴 케이크가 되어서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한 통화에 2,000원이 기부되는 ARS 전화번호 있습니다. 060-700-0770, 060-700-0770이고요. 또 문자 한 통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한 통에 5,000원이 기부가 되는데요. 샵 9599, 샵 959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성기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릴게요. 1970년 12월 14일. 정말 옛날입니다. 제가 70년생이거든요. 바로 오늘 아시아의 물개인 이 선수가 제6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한 날입니다. 영화 친구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왔습니다. 아시아의 물개 땡땡땡하고 바다거북하고 헤엄치기 시합하면 누가 이길 것 같노. 이런 너무 못하죠. 대한해협과 도보해협을 건넜고요. 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횡단한 이분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요. 재무과학연구소의 엄진성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설계 관련해서 고민들 저희가 사연 받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지금 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네. 저는 현재 56세이고요. 네. 일단 직장을 다닐 때 제가 국민연금이 처음 나왔던 88년부터 해서 그만두기 전인 금년 6월까지 꾸준히 연금을 불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를 생각하면 네. 그 연금이 일단 있고요. 그 연금으로서는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주식인데요. 예. 용돈벌이를 해볼까 하고 주식을 좀 작게 해봤는데 예. 제가 주식에 서툴러서인지 투자를 하면 원금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네. 용돈벌이를 좀 해볼까 싶어서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해볼 수 있을까 하고 해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용돈벌이로 주식 투자 해보고 싶은 마음들 다 있으세요. 저도 뭐 가능하다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떨까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용돈벌이 삼아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안전하면서도 성공적인 투자 방법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네. 우리 또 선생님 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금 이렇게 수령이 가능하신 상황이시고 이제 작게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셨나요? 주식으로서는 공부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재무를 계속 저는 오랫동안 맡고 있고 해서 그와 좀 관련된 그런 업무고 해서 그냥 뭐 책을 보고 습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이제 있는 그 지식을 갖고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 정보지를 통하고 또 증권사에 있는 그 분들하고도 잘 알기 때문에 얘기도 좀 듣고 그래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분석할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의 재무 제표와 뭐 가치 판단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기본적 분석을 할 줄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정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셨을 땐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기대하고 계신 수익률은 몇 % 정도를 이렇게 원하시고 계신가요? 제가 수익률은 그전에는 조금 높았는데요. 네.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서 그전처럼 뭐 수익률이 몇십 프로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해서 이제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 네네. 이제 한 뭐 5%나 5%. 뭐 한 6, 7% 그 정도 되면 제가 좀 어떠세요? 네.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몇 프로 정도 기대하시나요? 저요? 그래도 10%는 남아야지 팔고 있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요. 기대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이 낮으면 상관이 없지만 수익이 나지 않으면 실망감과 좌절감이 더 커지게 너무 됩니다. 크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금리도 낮아졌기 때문에 기대 수익 자체도 많이 낮추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취자분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을 많이 낮추신 편이신데 조금 더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2%나 3% 정도로 낮추시고 1년 동안 내가 예금에 넣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낮추시면 굉장히 주식이 편해집니다. 따라서 소액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2%나 3% 정도를 기대 수익으로 잡으시고 주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위주로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많이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만약에 사는 날이다. 사는데 이 종목에 집중이 되고 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액으로 분산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목표 수익 가지고 있으면 10% 넘겠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2%나 3% 정도 딱 되면 바로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화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매도 시점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매수 시점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났을 때도 내가 몇 % 마이너스 났을 때 빼야 되는지를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네. 따라서 플러스 2%, 3% 정도로 잡으셨으면 마이너스일 때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바로 매도하는 전략을 하시고 2, 3% 정도 맞습니다. 되면 그렇게만 하더라도 하루에도 2%씩 꾸준히 하시면 한 달이면 몇 프로입니까? 10%요. 한 달이면 30%가 넘습니다. 30%가 넘어야지 계산이 안 되는. 그래서 엄청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매일매일 쌓이니까. 기대치를 낮추시고 하루에 2% 정도만 받아간다는 생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야, 지금 들으셨죠? 예. 2%만 노리고 한번 해보시면 한 달 동안 해보시고 성공하시면 저도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낮네요. 2, 3%만 두고 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처음엔 고수익을 노리고 몰빵 투자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높이를 바꾸고 시야를 조금만 바꿔서 하루에 2%씩 꾸준하게 잃지 않고 한 달을 채우면 진짜 30%, 40%씩 수익이 가능하고요. 현금 1억으로 시작해서 매월 1억 정도의 수익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처럼 전업 투자자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일단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분산을 하시고 기대 수익률을 조금만 낮춰서 투자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계산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매일 근데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취직했다 생각하고 2% 오를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문자 8403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저는 내년에 7순이 되는 남자입니다. 제가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벌이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이런 상황이 10년 동안 이어지니까 빚도 늘어나고 답답해지네요. 부동산 가격은 호재가 있어서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답일까요? 값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하셨습니다. 부동산은 있으나 현금이 없으셔서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20억 정도 되는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금 10년 동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부동산이 이제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결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요. 전답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부동산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셔서 현금화하셔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넉넉한 노후 생활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이제 7순이시잖아요. 7순이시고 이제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20억 정도면 충분하게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힘들지 않게, 그렇죠. 그렇죠. 남들한테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되게 힘들게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자산을 모으려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생활을 하셨을 건데 본인이 원했던 노후의 모습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노후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결론은 다를 수 있겠지만 빨리 현금화를 하셔서 이 돈을 가지고 주변 그리고 친척들 주변 분들 위해서 쓰시고 본인을 위해서도 좀 넉넉하게 쓰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0억 상당의 부동산이 혹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집을 이렇게 맡기고 연금으로 받는 그런 서비스도 괜찮나요? 네, 바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제 9억 이하의 주택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억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9억을 초과한 금액이 20억이라고 하더라도 네. 주택연금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으셔도 네. 주택을 가지고 고스란히 매월 월급처럼 생활비 그렇죠. 수령이 가능하고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예. 이제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오랫동안 살아 계셔도 생활비가 꼬박꼬박 지급이 되고 사후에도 부동산 가치와 지금까지 받았던 돈을 계산해서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국가에서 그냥 가져가는 네.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죠. 예, 그렇습니다. 선뜻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아무리 거에 상승해도 대비해도 못 따라갈 그렇죠.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생 작전 타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그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네. 다음에도 조금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 말씀 많이 드리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저는 다시 듣기로 한번 정리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진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하고는 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서로 야, 너 바보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야지 바깥에서도 대접을 받고 또 서로 존경을 하게 되면은 싸움도 잘 안 한다. 이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많이 싸우거든요. 부부지간에도.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야한 소리를 안 해봤거든요. 36년 동안 살면서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죠. 우리 집 사람 이름 불러. 전숙자인데 숙자 이렇게 남들 보면 주택 던다리지. 말이 몸에 상처 있죠. 몸에 아프고 상처난 건 약으로 치료가 돼요. 근데 말은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고. 그때는 늦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 살려고 죽이고 하는 게 말이에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까칠한 말, 상처 주는 말 말고 따뜻한 인사, 칭찬 한마디 더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연말연시에 모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요,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이기도 합니다. 술 드시고요, 대리운전까지 해서 집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차는 제가 할게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2월에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요. 주차장에서도 금물이라는 거 끝까지 도착하실 때까지 맡겨주세요.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조련 선수였습니다. 아시아의 물개 조련 선수입니다. 0873님.
이은주님, 대한해협 횡단 때 모습이 떠오르네요. 멋있고 대단했던 기억 납니다. 5316님, 정답 조련, 역사의 길이 남을 수영선수죠. 나이 들어도 그날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상우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옷깃이 날리듯 나도